기분 좋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얼른 들어가시고요. 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비타민, 그다음에 비오틴, 헛개. 제일 탐나시는 건 역시 헛개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연말에 또 술자리가 많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헛개 챙겨 드셔야죠. 네. 네, 그거 저희가 좀 있는 거 좀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지금 대곰탕입니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많이들 염려도 했고 우려도 했고 또 경고도 했고 그랬던 거죠.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뭐 FOMC 회의 결과 발표 후에 하락을 한 겁니다. 시장에서 그 정도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매파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2.5, 3.5, 2.9 이 정도 하락을 했고요. 종목들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1.1% 하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중에 5%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고점이 장중 고점이. 근데 마이너스까지 하락을 한 거거든요. 마지막에. 네. 그러면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간에서 오르고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뭐 반등을 조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음봉이 워낙 큽니다 지금. 네. 그동안에 우려를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또 숏포지션들 트레이더들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작용을 전부 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0.25% 25bp 인하했고요. 점도표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요 표 하나만 그냥 보겠습니다. 저는 뭐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할 테니까요.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에 보면은 GDP 성장률을 원래 2025년도 2.0에서 2.1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은 4.3 정도 그냥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내년도에 한 2.1 정도 갔는데 2.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경기는 좋고 물가는 오르고 네. 트럼프 정책이 있고 그리고 연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환경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중립금리라고 얘기했던 한 3.5까지는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번에 내림으로써 이제 4.5%가 된 거니까 100bp 정도 인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게들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식한 것이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소위 텐트럼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년도도 한 2%, 두 번 정도 인하로 좀 매파적으로 변경을 했고요. 2026년도 중간값도 2.9에서 3.4로 올렸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4.0 살짝 아래 그리고 내후년가도 3.4 정도뿐이 안 됐다. 그러니까 내후년 돼야지 중간값 정도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 그래도 기대했던 거는 3.5. 내년에 3.5요. 1%포인트인데 지금 보니까 2년 동안 1%포인트. 그럼 그렇게. 확실히 많이 매파적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GDP 성장률은 2.0에서 2.1로 높였고요. 또 내년 인플레 전망은 2.1에서 2.5%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의 속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 트럼프 영향입니다. 다 트럼프. 지금 이 워딩을 강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중간중간에 자꾸 트럼프 정책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파우의장도. 그리고 연준의 이제 지역은행들의 그 총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미국에 보면은 각 주지사들의 의견이 연방정부하고 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연준도 역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러셀 2000 지수가 4.6%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3.9%, 비트코인 선물도 3.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게 핵심에 있는 거 조금 그나마 잘 선방을 했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테슬라가 한 8% 하락을 했고요. 빅테크들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좋았죠.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앞에 얘들도 한 4% 전후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점차 하락을 했는데 요건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은 트럼프 정책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시장 기대치가 지금 매파적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가 자체 높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여기서 언제 할까? 터닝을 언제 할까? 매수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듯이 미국은 굉장한 매도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네. 그 매도하는 사람들도 그게 언제쯤일까 맨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또 동시만기도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차익 실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때다. 음. 이게 모멘텀이 된 거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공격,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치우침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한번 이런 수급의 심리의 변화와 치우침이 생기면요, 바로 회복을 잘 못해요. 시장 네. 전체 시즌 흐름은. 이제 과거에 미국 시장도 여러분 차트를 잘 보시면 한번 큰 음봉을 보이면 한 2, 3주 정도 있다가 또 뭐 그거는 또 반영을 또 했어. 그러면 다시 오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보수적으로 심리가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트럼프 취임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이 많이 싸우겠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을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이게 요번에 이제 FOMC 회의로 인해서 아주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트럼프 취임하는 즈음 돼서 굉장히 화가 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네. 나겠죠. 네, 그런 즈음에서는 또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그렇고. 차라리 그러니까 바이든 때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때 떨어져서 트럼프 되고 올라가는 게 더 좋을 텐데 예.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나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그동안 이렇게 워딩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정프로님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올랐는데 내가 되면 더 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네? 더 좋을 거야, 더 네.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준은 지금 이번 파월 의장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옛날에 있었던 그 옐런 장관이 의장일 때는 네. 시장이 너무 과열로 가면 거기에 커멘트를 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어제 뭐 급락을 한 것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급락을 하면 연준도 좀 골치 아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시장이 수급으로 인해서 소위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 구간까지 왔을 때는 연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음흠. 자, 뭐 오늘 우리 시장 걱정을 많이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3,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도 1,000억 사줬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한 1% 올랐고 코스닥도 0.4% 올랐는데요. 어제 왜 올랐을까요? 뜬금없이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나요? 왜냐면 뭐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어제 원래 상승한 종목들을 쭉 이렇게 봤더니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밸류 지수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좀 먹고 그래서 편입을 5개 더 됐잖아요. 네. 이게 내일 사실은 본격 출범이 되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내일 그 되면은 이제 지수와 연계된 펀드들, 뭐 BM들, 뭐 ETF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마무리되면서 어제 종목을 봤더니 밸류 지수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어제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지수로 볼 때는 2,484포인트인데 2,500포인트가 12월 3일이었고요. 2,360포인트가 12월 9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요. 그리고 다시 2,511포인트까지 고점 찍고 밀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2,50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하면서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면 한 1월까지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이쪽을 바라보면서 좀 갈 수 있는 이 심리적인 요인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 외부 환경을 떠나서 심리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밑으로 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2,400 제가 볼 때는 차트를 볼 때 2,430, 2,440 요 정도의 밑으로 가지 않고 네.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만 잘 버티면 네. 오늘 버티면
연말과 그 내년도 연초 효과 좀 있고 네, 그러면서 조금 터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당연히 증시 안 열리죠. 예, 30일 안 열립니다. 30일까지는 해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오늘 포함해서 한 8일 정도 남았네 올해. 네. 올해. 네. 네. 그렇게 좀 목금 다음 주 5날. 다섯 8일도 아니구나. 크리스마스 쉬죠. 크리스마스 예. 하루 있죠. 네. 그럼 7일 남은 거네. 네. 음. 그런 이제 뭐랄까 기로에 좀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어저께 급락을 해버려서 거기다가 환율이 1,450원을 여기 환율에서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그 아침에 딱 빠졌을 때 반등을 해내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2,440포인트 정도를 밑으로 가지 않고 네. 위에서 마무리를 좀 하는가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연말과 1월 시장을 결정질 것 같아요. 네, 투자 네, 심리로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제 상승의 주역은 자동차와 금융지주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관련된 것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어제 5% 이상씩 올랐습니다. 완성차들이 기아와 현대차가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 그중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왜 자동차 이 얘기를 요즘에 간간히 우리 했잖아요.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밸류업에 움직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역량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거예요. 네. 자율주행. 우리가 내년도에는 완성차, 내연 기관차가 아니고 미래 모빌리티로 계속 시각을 가지고 자동차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전날에 그 2차 전지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목별로는 선별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어저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간 반등을 좀 하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아침 미국에 특별한 분이 없으면은 밸류업 얘기하면서 그러면 좀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었는데 미국이 어저께 급락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우리 시장이 어떻게 그거를 소화하는지 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포인트는 2,440포인트 정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버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8월하고 9월에 막 시장 급락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네.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다시 반등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회복력이 좋았었잖아요. 예. 그때의 사건들하고 지금 그 딱 갑자기 야, 생각보다 금리 안 내릴 것 같은데라고 예. 하는 거의 심리하고 예. 어느 게 더 좀 악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사안인지 예. 아니면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더 큰 거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급락을 했었던 것은 일시적 수급 왜곡으로 발생이 좀 된 거예요. 네. 수급의 이유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조가 바뀐 거예요. 이 기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김에 말씀을 나눠보면 네. 이제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국이 계속 좋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금리 인하할 거야. 네, 그랬죠. 저는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감세 정책하고 재정 확장 정책을 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써줄 거야. 네. 세 번째 역시나 전 세계의 탑 티어에 있는 AI 기술들 글로벌 빅테크들은 미국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야.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막 가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좀 소멸되는 상황이 좀 돼버렸잖아요. 두 번째 트럼프의 정책, 트럼프의 재정 확장 정책이나 아니면 감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기대들은 잘 보시면 다우지수가 벌써 10일째 내리고 그리고 전통 산업에 있는 종목들 캐터필러나 이런 것들이 막 빠지잖아요. 은행주도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들은 실제로 가봐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얼마나 경기를 둔화를 막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뭐 지금까지는 기대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보자라고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미국 시장에서 계속 미국 시장이 좋을 거라고 믿었던 그리고 신뢰하는 이유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신뢰를 한다는 거죠. 네. 신뢰하는 이유는 글로벌 탑티어의 빅테크들이 거기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계속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탑에 있었던 것이 네.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업 이익률의 상승이 계속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기울기는 가파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이 세 가지는 시장에서 반영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아닌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그래 미국이 더 좋고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돈이 많으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 강할 거예요. 미국 시장이 뭐 안 좋다라고 표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을 끌고 왔던 모멘텀이라는 것들이 좀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조적으로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시장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리밸런싱이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의 리밸런싱 흐름이 좀 어저께 제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걱정하는 부분은 뭐 미국 시장이 빠진 부분은 바로 영향을 받겠지만 그보다 구체적인 걱정은 하나는 여기 환율이 1,450원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1,450원을 넘기지 않을까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터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50원을 넘은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 거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진짜 강력하게 파느냐.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위에 추가적으로 상승 또는 아니면 외환시장에서 우리 원화 약세를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이죠. 우리 지금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이상 있다.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속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4,000억 달러 아래로 안 내려갔다. 네. 이런 이제 우리 충분히 있어. 너네 우리 공격하지 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450원 위의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거래 오늘 좀 보시면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어제 미국에서 매파적 발언이 된 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달러가 오르는 부분은 그건 역시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상승한 부분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6%예요. 어제 올라서 그리고 네. 10년 만기가 4.5%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올라간 폭에 비해서 얘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4.36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4.5가 된 거잖아요. 네. 이 2년 만기는 걔를 추정하면서 간 거거든요. 네. 4.25에서 4.5%가 기준금리인데 2년 만기가 4.36이야. 이거는 여기에는 수급적으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얘들이 계속 치고 가는 것보다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달러도 좀 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환율 걱정이 가장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중에 플러스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실적, 실적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이 발표됐는데 가이던스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시간에서 제가 아까 볼 때는 12%는 좀 전에 보니까 13%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거 우리 시장의 영향을 좀 받긴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들 오를 때 우리가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럼 얘들 빠질 때 꼭 빠져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하락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제가 그 말씀 자꾸 드리냐면은 시장이 만약에 2,450포인트 정도 밑으로 만약에 갔거나 아니면 그 근처 갔다가 다시 약간 반등을 해서 2,460 뭐 요 정도에 빠지긴 빠지더라도 그 정도에 있잖아요. 네. 그럼 원래 셌던 종목들 자기 갈 길을 가던 애들은 갑니다. 그냥. 근데 시장이 그걸 무너뜨려 버리면 걔들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투자는 심리고 수급이에요. 내가 A라는 종목을 맨날 거래하면서 이 주식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뭐 사모펀도 사고 개인들도 맨날 보고 따라 사고 이런 종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 그래서 뭐 신고가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네. 추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애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시장이 보니까 그렇게까지 충격을 안 받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원래 갈 길 가자. 이게 가는데
시장이 아니야 이거 지금 바로 회복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매수를 멈추든지 야 위험 관리해야겠다 빨리 팔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지수가 어느 대역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 2번 뉴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요 두 뉴스를 갖고 왔는데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보면서 해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라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로 프라이스라는 미국의 자산운용 회사가 있어요. 여기 채권 CIO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미국 10년물 국채가 6%까지 상승할 수 있다. 6%요? 이런 것들 블룸버그 뉴스에 둘 다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 악화 속에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6%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관세와 이민 정책은 물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국채는 이미 다른 고등급의 신급 채권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져 있는 상태라서 이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을 나는 떠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한번 쭉 그 다음에 2번까지 읽어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TCW라는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펀드예요. 미국 국채 단기물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준의 높은 금리로 미국 경제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성장이 멈출 경우 금리 인하 속도를 내면서 단기물 채권에서 성과를 낼 것이다. 미국 금리는 여전히 제약적이며 제약적 영역에서 앞으로 12개월을 버틸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가 둘 다 약간 하나는 장기물 얘기했고 하나는 단기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기물이 6%가 간다는 얘기는 장기물이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밑에 얘기는 뭐냐면 단기물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지금 경기가 이 상황에서 고금리를 계속 가면은 이거 균열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경기가 하강하면서 그러면서 금리 인하할 수 있어. 그래서 단기물에 우리는 베팅할 거야. 그러니까 단기물은 올라갈 수가 있어. 올라갈 거야. 베팅을 할 거야. 네. 근데 장기물은 이건 떨어질 수 있어. 우리 피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미국 이 채권 시장에서 이 흐름은 뭐냐면 내년도에 트럼프 2기에 미국의 경기 상황 우리는 그냥 트럼프가 되니까 미국 경기 좋아. 그리고 뭐 이제 경기 침체는 없어. 어제 파월이 정도 그랬습니다. 네. 경기 침체는 없어. 그렇게 보고 또는 감세 정책과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으로 좋을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달러는 계속 강세로 갈 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면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상당한 변동성과 그리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자꾸 채권 쪽에서는 채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두 가지가 내포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기사가. 그런 부분들을 이 채권 하시는 분 이해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한번 좀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쪽에서는 월가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팁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 되게 오랫동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빠진 것들의 내용 중에 엔비디아 빠지니까 주식은요 이 얘기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빠지면 뭐 악재성 뉴스 나오고 오르면 호재성 뉴스 나오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우리는 AI 칩 충분히 많다. 전력이 부족하지 칩 공급에는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좀 더 빠진 영향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중요하냐?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48만 5천 개의 엔비디아 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2위가 메타입니다. 22만 4천 개. 2배 이상을 보고 있는데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엔비디아의 지난 보고서를 봤더니 매출 보고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양 매출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 AI 칩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엔비디아의 주가 요즘에 하락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력이 부족하지 칩은 괜찮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계속 얘기하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준 거, 우리가 준 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고 그런 게 우린 계속 개발됐기 때문에 계속 너희들은 그게 필요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쪽에서는 그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상당 부분 AI 가속기 지금 칩을 우리가 해놓은 거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번에 브로드컴이 이제 뜬 이유는 이제는 그렇게 전체 데이터 센터에 그냥 막대한 양의 칩을 넣는 것보다는 이제 각자의 기업에 맞는 맞춤형 칩으로 이제 진화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 얘기도 우리 정포님하고 웃으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살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면 크로스 측면도 그렇지만 이익의 측면에서 그 성장률이 가파르게 계속 오를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의심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는데 그 맨 마지막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는 이 AI 칩을 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B2B가 아닌 B2C로 얼마나 더 성장하는 게 이제 내년에 나오느냐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관건이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사실은 다른 쪽에서 이제 성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성장이 나오는 기업을 찾는 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요번에 그 힌트를 준 게 브로드컴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또 빠지니까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 겁니다. 트렌드포스에서 그 블랙에 있잖아요. 설계 최적화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해서 조금 한 내년 2, 3분기로 블랙에는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TSMC 회장과 만나서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뭐 이렇게 이거 굉장히 회자 많이 됐습니다. 요 얘기를 했어요. 네. TSMC 회장이 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머스크가 요 걱정을 하니까 칩 공급에 대해서 머스크가 로봇 성장을 위한 칩 공급 업체가 없는 것을 걱정한다 그랬더니 TSMC 회장이 걱정하지 말고 돈만 주면 칩은 준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는 아마도 좀 전에 제가 자동차 얘기할 때 미래 모빌리티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휴머노이드라는 게 각 산업 공룡에도 들어가 있는 거지만 자율주행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율주행을 로봇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내년에 1년 내 가장 시장을 전체를 끌고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절반 지역이 향후 10년간 전력난을 겪을 거다. 미국 전력 신뢰성 공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빌딩, 교통기관의 전기화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유례 없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건설 부족으로 전력난 심화가 전망된다. 이 6, 7, 8번이 좀 비슷한 맥락을 좀 갖고 있는데요. 7번은 트럼프 인수위에서 취임 첫날 석유 시추 확대 행정명령을 할 거다. 석유 시추와 수압 파쇄법 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8번은요. 한국가스공사에서 미국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추진할 거다. 상반기 내에 최종 계획을 할 거다.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무역 수지 흑자 국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토를 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와야지 그걸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럼프 대응이에요. 이거 우리만 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데 다 중국도 그럴 거고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급 안정 그리고 안정적 가격을 위해서 이걸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 내용은 좀 몰랐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수입 업체라고 그러네. 가스공사가. 근데 그동안에 중동, 호주 이런 데서 수입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미국으로 이걸 좀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 올 수 있는 것잖아요. 네. 이건 이제 최대한 수입을 해오고 우리가 필요한 인프라 쪽에서 수입을 해오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쪽으로 팔 거 같이 그것을 내고 하고 이게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인프라 반도체 인프라 총괄을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이 거기에 선다. HBM 생산을 뭐 2배,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2배 확장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FSD가 18일 날 모델 3 신형 일부 차량에 전체 기능은 아니고 일부 기능 소프트웨어를 배부한다라는 거거든요. 일부 차량의 일부 기능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차량 모델 3 신형 요 신형 의 차량에 국한되어 있고 북한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많잖아요. 자율주행 기능에 네. 그 중에 일부 기능만 일부 이렇게 기능만 일부 기능만 네.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서 이거 무선으로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서 네네네. 같이. 네. 요번에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 왜 요 뉴스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테슬라의 FSD 도입 특별히 제한 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거 가지고 규정이나 이런 거 갖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도 예. 그렇고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네요. 근데 이게 네, 앞으로가 아니라 어제네요. 이렇게 했다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미래 모빌리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쪽이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연말이잖아요. 지금 내년도를 계속 지금 내년도에는 뭐 어떤 산업이 계속 시장에서 각광을 받거나 주도할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인식이 좀 됩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뉴스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뉴스와 저는 뭐 거의 같은 성격의 알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알림. 예. 네. 나라가 그냥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우리 받아 먹어야 됩니다. 네. 뭐죠? 뭐냐면 그 지역사랑 알죠? 네. 그 지역사랑 뭐예요? 그 고향사랑 고향사랑 기부제. 네. 그거 이 10만 원을 내가 기부를 하면 예. 10만 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세금 세액공제로? 세액 공제해 주거든요. 네. 거기다가 10만 원을 내가 기부하면 한 3만 원 정도 상당의 제품을 또 줘요. 특산품 같은 걸. 네. 그 나는 10만 원 내고 13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지. 안 할 이유가 없어. 돈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 네. 이게 뭐 무슨 저 소득공제 이게 아니고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10만 원 내면 10만 원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러네요.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오늘 이제 완도 고향사랑 기부제.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 살 수 있냐면 뭐 김 같은 거 있죠. 네네. 전복, 완도 유명한 있잖아요. 지금 굴. 저희 제작진이 뭐 여러 가지 마련해 준 거예요? 이거 지금 보여드릴까요? 자, 이 김자반. 이런 건 아마 한 뭐 몇천 원, 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곱창김. 네. 그래서 곱창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그냥 내가 돈 하나도 안 내는 거라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내가 지금 냈다 나중에 돌려받아서 그런 건데 세금을 내가 뭐 100만 원 내는 사람이면 지금 10만 원 내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9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돼. 이건 무조건 이건 그냥 다 100% 공제해줘요. 100%. 그렇죠. 네. 이거 돈 하나도 안 내는 거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뭐죠? 이게 우리가 오늘 이게 물품들은 그 포장 가능한 물품들만 준비했잖아요. 근데 전복, 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포장이 안 돼서 준비를 못한 거지. 전복이랑 굴 보내준다. 다 있어요. 다 있어. 와. 네, 그래서 내가 기부한 거에 이제 포인트를 뭐 30%씩 이렇게 주는데 네. 그 20만 원 기부하면 뭐 6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10만 원까지는 100% 환급인데 10만 원 넘어가면 아마 그 퍼센티지가 줄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 환급 받고 싶다. 내 돈 하나도 안 쓰고 싶다. 그럼 딱 10만 원. 딱 10만 원 하시면 돼. 뭐 더도 할 약간 뭐 너무 얍삽해 보이는가 싶지만 네. 하여튼 나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고 네. 거기다 공짜로 이런 것도 받는 그러네요. 예, 고향사랑 기부 지금 그림에 완도. 나오고 있죠. 전복.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난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사님도 이건 하세요. 네, 저도 그 내용 봤는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 뭐 기부라고 표현이 됐는데 기부죠?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맞아요.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라가 그냥 돈을 뿌리는 것 같아 이거는. 사실상 기부도 아니 10만 원 냈는데 10만 원 다시 돌려받으면 이게 무슨 기부야.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돈을 그렇게 이제 기부하는 모습이라도 좀 예, 구현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무조건 안 할 이유는 없다. 돈 하나도 안 든다. 오히려
공짜로 물건 받는다. 그러니까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